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오늘은 월가 토카르 축구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방랑자들과 태고의 시간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방랑자들은 장편 소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장편 소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각보 같은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옴니버스 형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균형도 잘 맞지 않고 글의 길이로 따지자면은 2문장짜리 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40-50페이지 에피소드까지 간단한 그 에피그램 같은 것에서 시작해서 중편 소설 또는 편지 또는 뭐 심리학적 보고서 또 철학적인 단장 헝겊 조각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누더기라고 자잘한 얘기거리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았을 뿐인 것인데 전체를 관통하는 게 이제 이 방랑자들이다. 근데 어떤 하나의 줄거리나 혹은 뭐 주인공이 같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자인 나가 열심히 일해서 여행할 돈, 비용이 생기면 바로 여행을 떠납니다. 발길을 닿는 대로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면서 곳곳을 다닙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홈리스가 된 어떤 아주머니나 또 책에서 본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쇼팽의 여동생 얘기나 그리고 짜르의 문제 삼는 어떤 소녀의 얘기나 또는 뭐 이 장소는 공항이나 호스텔, 기차, 식당관, 이 호기심의 박물관이라는데 그런 박물관이나 성당, 미로, 뭐 궁성까지 곳곳에 가는 대로 다 읽어내요. 그것도 인디언 쪽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안 나이트 분위기나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이 시공간 뭐 구성 형식 무엇 하나 고정돼 있지 않고요.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각각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숨쉬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떠나라. 땅을 버리고 여행길에 오르라. 아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번역자는 21세기 오디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세기형 방랑자죠. 이 작품을 관통하는 에피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자는 화석이 될 거야. 정지하는 자는 곤충처럼 박제될 거야. 심장은 나무바늘에 찔리고 손과 발은 핀으로 뚫려서 문지방과 천장에 고정될 거야. 끊임없이 춤추면서 움직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미친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굳어진 것이다. 고체가 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이 움직이라는 것이죠. 아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공, 큰 어떤 건더기가 있어서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고랄까 인식 또는 상상력의 어떤 긴박감이나 임팩트, 충격을 주는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형식을 실험할 때는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런 형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사고나 상상력이 대단히 어떤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토카츠크 이분도 짐작컨대는 그거죠. 이 세상이 통합적인 이야기거리냐 말이에요. 한 편의 이야기를 잘 정교하게 꾸미면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흐름을 보겠지만 실제 삶은 파편의 덩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엮여지지 않는 어딘가를 끊임없이 떠다니고 부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쫙 뿌렸는데 작품이 하는 거 있죠. 학교 때도 우리 배우잖아요. 그런 식의 흩뿌려진 이야기들인데 그 파편들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유한성, 부유함, 떠돌아다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시켜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요.